11월 열리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한은 핵 보유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NPT 11차 평가회의 2차 준비위원회가 개막한 가운데 세계 각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5년 만에 한국 국방부 장관으로 일본 방위성을 방문합니다. 국방부는 신 장관이 28일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27일부터 28일까지 일본 도쿄를 방문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경무청이 23일 화상으로 올해 상반기 주요 사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들의 병영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통해 병역 이행이 권리와 명예로 인정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년들의 건강 증진과 사회 진출과 연계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한이 핵동결과 ICBM 프로그램 중단을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메스터 전 보좌관이 현지 시간 22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김정은이 다시 브로맨스를 재점화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워싱턴 DC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접근할 수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에게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대신 핵무기 몇 개만 갖게 해달라. 그러면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제안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그는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을 국방 투자와 방위비 분담의 우수 사례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미군의 주둔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주둔 중인 미군을 미국 본토로 옮긴다면 이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 납세자들은 서너 배를 더 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2026년 제11차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현지 시간으로 22일 개막한 가운데 세계 각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제네바에서 22일 개막한 NPT 11차 평가회의 2차 준비위원회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등 국가들은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에 대해 비난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즉각 포기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나 이와 관련한 어떤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러북 간 군사협력에 대한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국방부 장관 회의가 오는 28일 일본 방위성에서 열립니다. 3국 국방수장들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과 3국 안보협력 강화 제도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 참가를 위해 오는 27일과 28일 일본 도쿄를 방문한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일본 방위성을 찾은 것은 2009년 이상희 장관 이후 15년 만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신 장관과 함께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이 각국 대표로 참석합니다. 3국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지역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및 제도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합니다. 이번 3국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미와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개최됩니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각 국가별로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를 순환 개최하자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미일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 연내 작성도 합의한 바 있어 이번 회의에서 작성과 서명이 이뤄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는 샹그릴라 대화나 ADMM 플러스 등 다자안보 회의 현장에서 열려왔습니다. 캠프 데이비스 정신을 이행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제도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번부터 각국 수도에서 3국 국방장관 회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 대해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가 국제회의의 부가적 행사가 아닌 독자적 이벤트로 자리매김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지난 1일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발표에 이어 병무청이 2024년 상반기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병무청은 긍정의 가치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병역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23일 병무청이 화상으로 상반기 주요 사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병무청은 청년들의 병역 이행이 미래 설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병역진로 설계 지원센터를 총 11개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작년까지 8곳이었던 진로 설계 지원센터는 올해 울산, 창원, 의정부 3곳 더 늘었습니다. 2024년 진로 설계 지원센터를 이용한 인원은 올 상반기에만 2만 8천여 명으로 작년 총 4만 8천여 명과 비교했을 때 하반기와 합하면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병무청은 진로 설계 지원센터와 고인구직 채용 온라인 업체의 협업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했습니다. 병무청은 또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치유 서비스를 확대하고 군복무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입영 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공군 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문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군 수사인권위원회는 민간의 법조인을 초청해 공군 수사기관의 인권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자문기구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발족식 이후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 민간의 좋은 제도를 우리 군 수사기관에 적극 도입했습니다.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장병들이 직접 참여하는 검찰장병위원회, 또 범죄 피해자의 법률 지원을 하는 제도 등 공군 장병들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7월 23일 공군 10전비에서 열린 12차 회의에선 공군 내 변사 사건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하는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친화적인 병역 문화 조성을 위해 대검찰청의 인권 정책관도 새롭게 위촉했습니다. 장병 눈높이에 맞추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 장병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청취할 계획입니다. 병사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존중해줘서 정말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제 수사 과정에서의 병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써주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군 검찰단은 자문위원들과 함께 작은 부분까지 시스템이 가동할 수 있는 개선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도 우리 장병들의 혹서기 훈련은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온열 질환에 대해 국군 의무사령부가 선제적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국군 의무사령부가 온열 질환 감시 체계를 지난 5월부터 가동해 확인한 후 단위 환자 발생 분석 결과와 온열 질환 예방 관리 방법을 최근 전군에 하달했습니다. 온열 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되면 발생하는 것으로 두통과 어지러움,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과도한 열자극으로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 기능이 상실되는 열사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하달 지침에서 의무사는 최근 군 온열 질환 사례를 확인한 결과 기저질환자와 혹서기 훈련 경험이 적은 1병과 2병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훈련 등 부대 활동 계획 시 사전 온열 질환 위험성 평가와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의무사는 부대에서 위험성 평가를 할 땐 온도 지수와 체감 온도를 확인하고 훈련 강도 등을 판단해 온열 질환 위험성이 높은 병사들을 식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혹서기 고강도 훈련을 위한 열수능을 최소 2주 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사전에 장병들의 위험성을 식별해 전담 관리 인원을 배치하고 훈련 땐 충분한 물과 그늘막, 응급처치 물자를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윤주 의무사 예방의무처장은 이번 여름은 기온 상승에 따른 폭염 일수 증가가 예상돼 장병 온열 질환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선
야외 훈련과 활동 2주 전부터 단계별로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 군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 부대와 개인의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공군이 미 해병대 FA-18 호넷과 F-35B와 함께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이번 연합 공중훈련은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수원기지에서 실시하며 이를 위해 미 제1해병대 비행사단의 호넷 10여 대가 지난 10일부터 공군 수원기지로 전개했습니다. 내일은 미 해병대 F-35B도 참가해 우리 공군의 F-16과 FA-50, F-15K 등 전투기 10여 대와 함께 연합 공중훈련을 합니다. 한미 동맹은 이번 훈련으로 서로 다른 기종의 전투기 특성을 이해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내 방산업체인 한화시스템이 글로벌 방산기업인 레오나르도와 공랭식 능동형 위상배열 레이더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업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공랭식 A사 레이더 기술을 고도화하고 경공격기나 소형 정찰기 등에 탑재할 수 있는 제품군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공랭식 기술은 발열이 큰 레이더를 공기로 냉각하는 방식으로 기존 수랭식과 달리 별도의 냉각 장치가 필요치 않아 레이더를 소형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양사는 앞으로 A사 레이더에 합성 개구 레이더를 탑재해 해상 정보 수집 등이 가능하도록 성능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미 육군성이 다가오는 가을에 진행될 부대 재배치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차기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여단으로 배치될 부대도 결정됐습니다. 안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육군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차기 한반도 배치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은 제1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은 오는 11월에 미 2사단 예하부대로 파병되며 지난 3월에 들어온 미 3기병 연대를 대체할 계획입니다. 부대는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에 창설돼 1,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이라크전, 아프간전 등 다양한 전역에서 활약한 베테랑 부대입니다. 이번 순환 배치가 완료되면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의 순환 배치는 4번째를 맞이할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발표를 통해 중동의 미 중부사령부와 유럽 주둔 미군의 순환 배치 계획이 함께 발표됐으며 이는 미국이 나토와 동맹국들에 대한 공약 지원이라고 미 육군성은 밝혔습니다. KFN 뉴스 안재현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 주체가 24일부터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바뀝니다. 개원 69년 역사를 이어 세계적인 추모 공간과 일상 속 보훈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할 전망입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안장해 그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국립서울현충원. 1955년 개원해 국방부가 관리 운영해 왔는데 국립묘지법이 개정되면서 24일부터는 국가보훈부로 관리 주체가 바뀝니다. 보훈부는 대전현충원과 호국원, 민주묘지 등 11개 국립묘지를 관리하는데 그동안 서울현충원은 제외돼 일원화된 안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국가보훈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훈부 이관을 결정했고 12월에는 국방부와 보훈부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보훈부는 올해 3월부터 세계적인 추모 공간, 국민문화치유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갔고 국내외 선진 사례 등을 반영한 구상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수경시설과 특색 있는 상징물을 설치하고 한강변에서 현충원까지 도보 접근성도 대폭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보훈부는 전국 12개 국립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전과 참배, 안장 등을 통합하는 표준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제복 근무자에 대한 응원과 감사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훈부는 먼저 어린이를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어린이 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에서 제복근무자 체험을 완료한 어린이에게 제복근무자 응원 4컷 촬영권을 제공하는 부스를 운영하고 9월 6일부터 8일까지는 경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리그 오브 레전드 코리아 챔피언스 썸머 대회 결승 진출권과 결승전에 제복근무자를 초청해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0월과 11월에는 제대군인 주간 기념 국민 참여 행사를 비롯해 감사 마라톤과 모범 제복근무자 포상식 등 제복근무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군사 365. 먼저 7월 17일로 가보겠습니다. 1950년 7월 17일 국군 제17연대가 경상북도 상주 상곡리에서 북한군을 격파하면서 화령장 전투를 개시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50년 7월 17일 국군 제17연대 1대대가 상곡리에서 북한군 제48연대를 격파합니다. 7월 18일에서 22일까지 국군이 북한군 제45연대를 저지합니다. 22일부터 25일까지는 북한군 제15사단과 교전하는데요. 1950년 7월 25일 제1사단이 미 제24연대에 진지를 인계하고 상주로 이동합니다. 화령장 전투로 우리군은 북한군의 상주, 대구 방면 진출을 저지했습니다. 또한 북한군에게 큰 피해를 입혀 방어작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어서 7월 27일로 가보겠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공산군 측이 5개 조 63개항으로 구성된 정전협정문에 서명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51년 7월 10일 유엔군과 공산군 간의 휴전회담이 개시됩니다. 1951년 11월 27일 양측은 군사분계선 설정에 잠정 합의합니다. 하지만 포로 송환 문제로 휴전회담은 난항을 겪는데요. 유엔군 측은 자유송환 원칙, 공산군 측은 강제 송환 원칙을 주장합니다. 1953년 7월 27일 마침내 유엔군과 공산군이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에 서명합니다. 정전협정 체결 후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회담 개최가 합의됩니다. 하지만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한반도 문제 합의 결렬로 정전체제가 형성됩니다. 이어서 7월 30일로 가보겠습니다. 1993년 7월 30일 국군의 첫 번째 유엔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상록수 부대 1진 본대 171명이 소말리아로 파병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92년 4월 24일 유엔이 소말리아에 휴전감시단과 구호 파병을 결의합니다. 1993년 2월 2일 유엔이 한국 정부에 파병을 요청합니다. 1993년 4월 22일 상록수 부대가 발대식을 하는데요. 1993년 7월 30일 1진 본대 171명이 출발하고 2진까지 502명이 파병됐습니다. 1994년 3월 18일 귀국 후 환영 행사를 마친 상록수 부대는 4월 14일 해단합니다. 소말리아 파병은 1991년 걸프전 이후 두 번째 해외 파병이자 유엔 가입 이후 첫 번째 PKO 부대 파병입니다. 따라서 PKO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쌓는 계기이자 본격적인 국제평화 유지 활동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평화란 자유에서 비롯됨을 알고 우리는 평화를 추구한다.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3일 테러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제2회 대테러 위기협상팀 임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정군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테러 유형 및 위협을 고려해 분별 대테러 위기협상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육군교육사령부는 23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과 제9차 미래작전환경 분석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는 육군이 미래작전 환경과 한반도의 정세를 예측하고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습니다. 육군이 오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공식 유튜브 채널에 뮤직비디오 아미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합니다. 곡은 우리의 우정은 변치 않고 영원하리라 라는 주제로 노래합니다. 영화상에서 노래를 부르는 캐릭터 버즈라이트 이어는 6.25 전쟁 당시 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한 실존 인물 버즈 올드린을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해상 생활 훈련이 순조롭게 지나가고 배운 내용을 복기할 틈도 없이 다음 과제들이 교육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비상 탈출한 조종사들이 낙하산의 의지에 바다로 떨어질 때를 염두에 둔 패러세일 훈련. 출발을 앞두고 비장함마저 느껴지는데 줄을 맨 견인함이 끊어지자 그 속도에 맞춰 교육생이 힘차게 발을 굴리고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데요. 시작이 좋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약 60m 상공에서 견인줄을 제거해 바다로 내려앉는 일. 공중 임무 중 벌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대비하여 정확한 절차와 동작을 익힙니다. 무사히 입수 성공! 이 기세를 몰아 다른 교육생들도 낙하산을 펄럭이며 차례대로 솟구쳐 날아오릅니다. 아직은 자세가 어색하지만 그래도 조종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제법 잘 따라오고 있는 듯한데요. 자칫 목숨을 위협받을 수도 있는 극한의 생활 훈련이지만 동료들과 함께 두려움을 이겨내고 훈련을 완수했을 때의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고 연습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출하거나 그런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 걱정도 확실히 줄어들었고 더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낙하산은 조종사들의 생명줄, 하지만 동시에 목숨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요. 착수 후 낙하산에서 빠르게 벗어나지 않으면 자칫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탈출이 관건. 교육생들은 낙하산 분리 훈련을 반복하며 양날의 검인 낙하산을 피해 빠져나오는 법을 터득해갑니다. 이번엔 조난 상황에서 신호장구를 이용해 조난된 위치를 알리는 훈련. 차례가 되면은 여러분들 좌측, 선박의 좌측이나 우측에 일렬로 정렬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교관들이 탄환과 총기를 전달해 드릴 건데 팽건을 받아든 교육생. 신호를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총구를 겨누고 탄환을 발사하면 되는데요. 교관의 명령이 떨어지길 기다립니다. 발사 준비. 다음. 됐어. 됐어. 하고 가장 뒤로 가서 이 작은 불꽃이 조종사들을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둘 바다로 입수해 1인용 구명정에 탑승하는데요. 실제로 바다 위에서 조난될 경우 조종사들은 구조 전력이 도착할 때까지 망망대해에서 기약 없는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럴 때 구명정 덮개를 이용해 몸을 은신하고 체온도 유지할 수 있다고요. 않도록 바람 방향을 고려해서 이제 조난자를 구조할 아군이 등장한 상황. 교육생들은 해상 연막탄과 조명탄을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이어지는 구명정 전복 훈련도 잘 해낼 수 있을지. 교관의 신호에 따라 입수한 교육생들이 20인용 구명정과 7인용 구명정에 오르는데요. 수중에서 오롯이 팔 힘에 의지해야 하기에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준비가 끝났다면 구명정의 좌우측 손잡이를 흔들고 그대로 전복. 한 방에 성공입니다.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생활을 했는데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2차 훈련 여름에 산에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군인이 됐으니까 열심히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이틀 뒤 다시 볼 얼굴들과 짧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청주의 생활훈련소로 돌아온 교육생들. 이들에게는 야생에서의 전투 생활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비가 그치고 전국적인 무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에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어서 오늘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에는 또다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일 아침이면 이 비는 모두 그치겠고요. 내일은 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는데요. 전국적으로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일 서울의 낮 기온 30도, 모레는 33도 등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따라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저녁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특히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은 25도, 대구는 27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원주 32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찜통 더위 속에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공군이 다음 달 8일까지 수원기지에서 한미연합 공중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15K와 F-16 등 전투기와 미 해병대 소속 F-35B와 FA-18 전투기 등이 참가할 예정인데요. 전투 기동을 비롯해 근접 항공 지원과 항공 차단, 방어 제공 등 다양한 공중훈련을 통해 한미 전투 조종사 간 이해도를 높이고 한미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발전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KFN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